자, 얘들아, 저번 시간에 소화 조금 배웠었죠? 그거에 연달아서 소화 마저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 배웠고, 간, 입, 위, 쓸개, 이자, 대장, 소장, 이제 이름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 어제까지는 입이랑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잠깐 복습하고 가자, 얘들아. 입에서는 어떤 소화액이 나왔었지? 그치? 아밀레이스 나왔었어. 근데 그 아밀레이스는 어떤 음식물, 어떤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효소였습니까? 그치?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였어. 선생님, 저번 시간에 소화효소라는 말을 빼먹은 것 같더라고. 얘들아, 효소의 뜻은 뭐냐면 도와준다라는 애야. 우리 몸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인데, 효소는 다양해요. 근데 그 앞에 소화가 붙었다는 거는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 그러면 이 소화 효소의 한 가지는 뭐였어? 처음에 우리 어제 배웠던 거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였고, 또 하나 배웠는데 위에서 어떤 소화 효소가 나왔냐면, 그렇지,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왔어. 근데 이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는 누구만 소화를 도와줬죠? 그치, 단백질만 소화를 도와줬어. 우리 그러면 요거 워크북 7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데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한번 해보고 갈게요. 녹말은 침에 의해서 누구?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소화가 한번 됩니다. 그죠? 여기 아밀레이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액은 위에서 분비되겠지만, 위액은 누구를 소화를 도와줬냐면 단백질을 도와줬어요. 단백질을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의 이름은 펩신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쓸개즙, 이자액, 소장의 소화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위까지는 갔다? 위에서 이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소화가 되었어요. 다시 여기 위에 올라오세요. 그 다음 우리 간 볼게, 간. 얘가 간이었어, 얘들아. 간은 직접 음식물이 통과하지는 않았어. 근데 소화계에 속해. 왜 그러냐면 간에서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해. 누굴 만들어내냐면 쓸개즙을 만들어냅니다. 이름이 간인데 왜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지?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볼게. 간에서는요, 쓸개즙이라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들아, 간이 하는 일 쓸개즙 생성. 자, 그럼 간이 하는 일 끝이야. 간은 음식물은 통과하지 않지만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화계에 속해요. 근데 간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얘가 쓸개야. 이 쓸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간에서 아까 쓸개즙 만들어줬지? 하고 툭 하고 버려버립니다. 쓸개즙을 툭 버려버려요. 그러면 쓸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만들어줘서 고마워. 쓸개즙 저장만 해요. 저장하고 쓸개에도 또 영양소 음식물이 통과하지 않아. 그러면 이 쓸개즙은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소장으로 분비를 시켜줍니다. 자, 쓸개즙을 가는 길이 되게 많아. 간에서 만들었다가 쓸개즙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어디로 분비된다? 소장으로 분비된다. 그래서 쓸개즙은 소장에서 분비가 될 거예요. 자, 이 쓸개즙이 하는 역할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위가 했으니까 위 밑에 있는 우리 이자 얘기해볼까? 이자. 위 바로 밑에 있는 애가 이자인데, 이자에서도 음식물이 통과하진 않아. 근데 이자가 소화계인 이유는 이자도 소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는 조그만한 애가 되게 많이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냐면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아밀레이스 많이 봤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그렇지, 입에서 아밀레이스 한번 분비됐어요. 근데 이자가 한 번 더 만들어낸대요. 자, 그 다음 트립신이라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요. 얘들아, 트립신 뭔가 펩신이랑 이름 비슷해 보이지 않아? 그치? 아밀레이스는 입에서 나온 애랑 똑같기 때문에 녹말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예요. 트립신은 펩신, 둘 다 신으로 끝나죠? 트립신은 펩신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입니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펩시콜라를 먹고 트름을 한다. 이렇게 하면 펩신과 트립신 외울 수 있겠지. 또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잖아. 치킨 단백질이죠.
치킨 먹으면서 펩시콜라를 먹었더니 트름을 한다. 충분히 외울 수 있겠지 얘들아. 자, 이자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소화효소 만들어. 뭐냐면 라이페이스라는 애를 만듭니다. 이거 얘들아 라이스 페이퍼라고 잘못 외우는 친구도 많은데 라이페이스입니다. 자, 아밀레이스, 트립실, 라이페이스를 만들기만 해요. 이 소화효소 생성. 이자에서는 요 세 가지의 소화효소를 만들고 또 어디로 분비시키냐면 쓸개즙이랑 똑같아. 소장에서 소장으로 분비. 자, 이자에서는 세 가지만 만들고요. 자, 이제 드디어 소장으로 갔습니다. 위를 통해서 모든 음식물들이 소장으로 왔어요. 자, 이 소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막 받아야 돼. 소화효소들 받아야 돼. 어디서? 쓸개에서 쓸개즙 받아야 되고요. 소장에서 쓸개즙 받고요. 또요, 이자에서 이 세 가지도 다 받아야겠죠. 그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소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소화효소도 만들어내요. 그거는 이름은 없고요. 그냥 소장의 소화효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화효소를 소장에서 많이 분비시켜. 그러면 소장에서는 더 이상 소화 끝.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에서 소화를 완벽하게 분해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분해할 게 없기 때문에 소장에서는 음식물을 드디어 흡수시킵니다. 입에서부터 여러 가지 소화를 거친 다음에 소장에서 음식물을 흡수해요. 그럼 대장은 하는 일이 뭘까? 대장은 물만 흡수합니다. 대장은 물만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들 있죠. 그 찌꺼기들이 여러분들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쓸개즙은 뭐 하는 애냐면 얘들아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애야. 그래서 쓸개즙은 드디어 지방은 소장에서 처음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가 쉽지 않아서 살이 잘 찌는 거야 얘들아. 자, 지방에서 쓸개즙 분해가 됩니다. 이거 그냥 쓸개즙이죠. 쓸개즙은. 그 다음에 이자액에서는 세 가지 소화효소 나왔어. 맨 처음에 이자액에서는 아밀레이스가 녹말도 분해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트립신으로 분해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라이페이스 통해서 한 번 더 분해시킬 수 있겠네. 그죠? 소장의 소화효소도 다 분해시키긴 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이름이 없으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얘들아, 다 분해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녹말은요, 입에서 한번 분해시키고요. 이자액이 나오는 소장에서 한번 분해시켜서 녹말의 최종으로 분해되는 애는 이름이 뭐냐면 포도당이야. 우리 근데 요건 알아. 쌤이 이거 몇 번 말했잖아. 그지? 녹말은 요렇게 생겼고요. 얘 소화시키면 반갈죽 해서 포도당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 다음 단백질은요, 맨 처음에 위에서 한번 분해되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트립신으로 한번 분해가 되어서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이라는 애로 분해가 됩니다. 아미노산. 알고 계셔야 돼요, 얘들아. 외워야 돼요. 이제 외울 게 너무 많죠? 자, 지방은요, 입에서도 분해 안 돼, 위에서도 분해 안 돼, 드디어 소장에서 쓸개즙과 라이페이스로 분해가 되어서 이 지방의 소화 최종 산물은 지방산과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모노글리세이드. 요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 위에 가로로 되어 있는 워크북을 모두 작성할 수 있겠지 얘들아. 한 번씩 볼까? 여기 밑에 그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자액과 쓸개즙은 어디서 작용을 해? 소장으로 분비되니까 소장에서 작용을 하겠네. 그리고 3대 영양소, 탄단지 모두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탄단지 모두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이자액에 들어있겠죠. 자, 녹말은 맨 처음에 어디서 분해가 됩니까? 침은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소화되고요. 단백질은요, 맨 처음 분해되는 곳은 위액이 나오는 위에서 소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모두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 2장 작성할 수 있겠고, 아직 15분 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끝! 소화계 마지막에 얘들아. 6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8페이지. 최대한 1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하고 외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직 안 되고 너무 어려워 보이면 다시 돌려봐. 안 그러면 지금 선생님 부르세요. 자, 얘들아, 68페이지에 위에 그 표 되어 있는 탐구는 잠깐 넘어가시고요. 그 밑에 2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얘들아, 모든 영양소가 다 분해된 다음에 어디에서 흡수된다고 했지? 소장에서 모든 영양소가 다 잘게 분해되어서 소장에서 흡수가 될 거야. 근데 이 흡수될 때의 소장의 단면을 잘라볼게. 소장의 단면을 잘라봤더니 근데 소장 너무 징그러워할 필요 없는 게 여러분들 막창, 곱창 드셨죠? 그게 소장입니다. 자, 사람의 소장은 아니지만요. 자, 소장을 자세하게 그 반을 잘라서 안에를 단면을 봤더니 소장의 단면을 쭉 그렸을 때 여기 봐봐요, 얘들아. 여기처럼 그냥 평평한 단면이랑 쭈글쭈글어졌을 때랑 면이랑 어느 부분이 맞닿는 부위가 많을까? 얘들아, 여기는 단순히 여기만 표면이에요. 근데 쭈글쭈글한 부분이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평평한 단면보다는 훨씬 더 면적이 넓겠지. 그럼 소장에서 음식물을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하려면 단면적이 넓어야 할 거야. 그래서 소장이 주름이 져 있는 이유예요. 소장에 주름이 져 있는 이유는 훨씬 더 많은 음식물들,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주름이 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거기 소장은 주름이 많이 져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소장을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뻑큐 모양으로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얘가 털이 나 있거든요. 주름이 져 있고 털이 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면적을 넓혀서 더 훨씬 많은 영양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봐봐, 얘들아.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랑 여기 이렇게 털이 하나씩 나 있어. 그러면 원래는 여기만큼만 흡수할 수 있는데 이 털 때문에 이만큼이나 더 흡수할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소장은 주름과 소장의 털인 융털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융털, 주름, 단면적을 넓혀서 영양소의 흡수를 흡수 잘 하기 위해서 융털과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마지막, 이제 진짜 소화계의 마지막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 소장의 단면을 봤을 때 이름을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여기에 선생님 뻑큐 모양이라고 그려져 있는 거 있지? 얘 이름이 뭐냐면 암주관이에요. 소장 안쪽에 보면 암주관이 되어 있고 이 암주관 주변에 혈관으로 뒤집혀 있거든요. 이 혈관의 이름은 또 모세혈관입니다. 소장이 하는 일 뭐라고 얘들아? 모든 영양소를 다 소화, 분해시키고 그 영양소를 흡수해. 내 걸로 이제 먹어야 돼. 이제 영양소 받아들일 거야 하는 일을 할 거야.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암주관과 모세혈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암주관과 모세혈관에서 받아들일 영양소가 달라요. 어떤 영양소 받아들이면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를 받아들입니다. 수용성 영양소라는 건 뭐냐면 물에만 녹는 영양소야. 암주관은요, 지용성 영양소만 받아들입니다. 얘는 뭐냐면 물에 안 녹고 기름에 녹는 애들인 거야. 물에 녹는 애들은 모세혈관, 기름에 녹는 애들은 암주관에서 흡수를 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있냐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추가가 되면 선생님이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해볼까? 근데 얘들아, 쉽지 않아? 지용성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 지용성 영양소에는 지방을 분해한 게 뭐였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 얘가 지방의 최종 분해 산물이었지.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에는 요거 2개. 그럼 나머지는 다 여기겠네? 누구? 녹말의 최종 분해 산물인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의 최종 분해 산물인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뭐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 이런 애들은 다 수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는 지방의 분해 산물인 요거 2개. 요것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오늘 수업 끝. 다음 시간에 얘들아, 소화계 전체 외울 겁니다.